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20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교계에서는 이번 올림픽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국민들에게 10가지 금지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정치적 여론조사 금지와 모유 판매 금지, 타이완과 티벳 국기 개양 금지 등의 정부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강남의 미용업소에서 여성 살인 사건이 일어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1인 방송에서 얻은 정보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돼 1인 미디어의 악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광농 목사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갈등이 어디까지 가게 될지 국제사회의 우려가 한층 깊어졌습니다. 쏟아내는 발언들이 서로를 자극하기만 하고 문제 해결에는 다가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주변국들의 공조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위협과 분노 대신 평화를 위한 가치 있는 협력, 지금 이때를 위해 가장 필요한 일로 보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이제 200여일 후면 세계인의 축제인 동계올림픽이 대한민국 평창과 강릉 일대에서 열리게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올림픽으로 치르기 위해 교계 전반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내년 2월 9일부터 17일간 평창과 강릉, 정선 일대에서 하나된 열정이라는 주제로 펼쳐질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국내외 200만 명의 방문객이 강원도 일대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갑작스러운 정권 교체 등으로 관심과 지원이 저조한 가운데 맞는 스포츠 축제지만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와 강릉시 기독교 연합회는 특별위원회를 조직해 선교회장으로 만들기 위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유치와 성공 개최를 위해 17년 동안 이어온 횃불 기도회의 명맥을 잇기 위해 개최 100일을 앞둔 9월 대관령 연합기도회를 필두로 매달 강원도 일대를 돌며 심야 기도회와 수요 조찬 기도회 등을 지속적으로 열기로 했습니다. 상당수 교인들의 집은 선수단과 취재진의 숙소로 사용될 예정인데 방문객들을 정성껏 섬기고 이 기간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복음을 담은 메시지와 따뜻한 차를 담은 보온병 10만 개를 준비하고 각국 언어로 된 성경과 전도지도 준비합니다. 선교할 수 있는 선교올림픽이 되어지고 영적 올림픽이 되어져서 아직까지도 한국 땅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을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뜻깊은 올림픽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다시 열리는 전 세계인의 축제. 유치라는 목표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한국교회와 온 국민이 하나 됐던 감동을 되새기며 찾아온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올림픽으로 치러낼 수 있도록 또 한 번 역량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에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지난 8일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기도와 격려금을 전달하고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기감 전명구 감독회장은 교회는 마땅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기도해야 한다며 포럼을 열어 비정규직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라이프오프 기독교 자살예방센터가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고 생명보듬 사역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단체는 수원시 내 교회들의 적극적인 자살예방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 750만 명의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섬기고 있는 기독교 선교 횃불재단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는 한국교회와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특별 기도 순서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예수교대한 성결교회 산하교회들이 미자립교회를 초청해 여름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캠프는 안성 서삼교회 등 3곳에서 열렸으며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학교도 마련됐습니다. 미션 파트너스에서 주최하는 문화예술인 타문화 선교 컨퍼런스가 오는 29일 아현동에 위치한 북성교회에서 개최합니다.
문화 선교와 타문화 선교를 연결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컨퍼런스에서는 문화예술과 타문화 선교에 관한 세미나와 콘서트 등의 시간이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시선은 각 세대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정치 문화와 종교의 입장에 따라 차이도 나타나는데요. 한 사역단체는 목회자들의 이스라엘 이해를 돕고자 젊은 목회자 중심으로 성지를 안내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현실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인데요. 이스라엘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Eagles Wings founder Robert Stearns believes Israel is too often portrayed as a villain by media, the UN. In a narrow first glance look, Israel can be painted as the Goliath and the Palestinians as the David. And so it's really vital to come here and understand the realities on the ground. Those realities include seeing an Israel beyond the headlines and other noise. So many people in my generation are like, I don't know what to believe anymore. I'm going to have to see it in order to really believe it. And so to come here, you see the truth. And you connect with people, you talk with people, and you really do find out what's actually going on here. Many felt it was time to make the trip to Israel. I would challenge everyone to do whatever it is, whatever sacrifice they have to make, whatever they have to set aside to make this trip because it's life-changing. For me, it's completely opened up my eyes to God's plan for this land, God's plan for the Jewish people, God's plan for Christians, and this partnership that started to come together it's history in the making. Chris Mitchell, CBN News, Jerusalem.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캄보디아 정부가 국민들에게 10가지 금지 목록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개인의 삶에 대한 문제도 들어있어서 국가의 과도한 통제와 간섭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캄보디아 현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병교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캄보디아 김병교 선교사입니다. 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캄보디아 정부가 국민들에게 10가지 금지 목록을 제시했다고요? 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캄보디아 정부가 이번에 10가지 금지 목록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 10가지로는 선거 직전에 외국 언론과 비정부 기구들의 유권자 설문조사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고요. 사회 분위기에 저해되는 대중가요, 그리고 모유 판매를 금지하고요. 그리고 타이완 및 티벳 국기 개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발표에는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됐는데 이건 과거 2008년과 2010년의 조치였고 현재는 캄보디아의 국제결혼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국제결혼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한국 남성과 결혼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국내에서도 다소 크게 부각됐었는데 이건 다소 혼선이 있었군요. 이번에 캄보디아 정부가 이런 금지 목록을 발표하게 된 배경은 어떤 거죠? 예, 이제까지 이렇게 금지 사항들을 발표한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중국의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기 위해 2가지 실천 사항을 발표하는 기회에 몇 가지 중요한 정부 지침을 함께 공개했다고 여겨집니다. 시진핑 주석이 다녀가면서 많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친중국 정책을 계속 지향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캄보디아의 정치권 분위기를 봐도 캄보디아 사회도 변화의 흐름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도 이제는 국가의 통제만을 받는 게 아니라 국제관계 속에서 자신의 권리와 주장을 할 수 있는 위치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널리 보급되고 전파되어서 올바른 가치관을 확실히 정립할 수 있는 캄보디아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양한 변화 속에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의 변화들도 함께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왁싱숍을 운영하는 여성의 금품을 빼앗은 후 살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피의자는 우연히 보게 된 1인 방송에서 정보를 얻어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최근 1인 방송이 여성을 대상화하고 선정적이며 자극적인 방송을 양산했다는 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각종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1인 미디어. 규제할 방법은 없는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본에 앞서 보신 대로 그 왁싱숍에서 그 살인 사건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1인 미디어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라 그럴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변호사님? 예, 결국은 이제 1인 미디어가 이제 결국은 그런 아주 그 뭐랄까 좀 극단적인 그런 이제 사건이 1인 미디어에서 이제 발생이 됐는데요. 사실 1인 미디어라는 게 이제 그동안 방송국은 사실은 뭐 수백 명, 수천 명의 뭐 PD, 엔지니어, 작가, 그렇죠. 뭐 그다음에 방송 장비도 고가고. 그렇죠. 송출 장비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 이제 방송이 됐기 때문에 한 사람이 방송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 기반이 발달돼서 유튜브나 또 뭐 팟캐스트나 뭐 이런 걸 이용해 갖고 또 페이스북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방송할 수 있는 그래서 한 사람이 방송을 제작하고 또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송출까지 가능한 이런 동영상 플랫폼이 많아져서 이제 1인 미디어 방송들이 이제 많이 이제 결국은 생겨난 것이죠. 네. 그래서 자신만의 트렌드를 쉽게 구축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인 미디어 방송이 이제 늘어났는데 이번에 문제된 것은 이제 1인 미디어 방송에 결국 어떤 그 왁싱샵을 결국은 이제 이 송출을 했는데 그 안에 개인 정보가 결국 외부에 알려져서 여기에 혼자서 이걸 운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범죄자가 알고 결국 범죄의 표적이 돼서 끝내 살인 사건으로 이어진 것이죠. 물론 이제 방송을 진행한 쪽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런 법적인 책임은 또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변호사님? 그게 이제 그 범죄자가 그 왁싱숍에 대한 인터넷 방송을 보고 결국 그 운영자가 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또 본인은 그 점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죄송하다고 사과는 했지만 누리꾼들의 비난은 계속되고 있고 또 이 촬영에 대해서 왁싱숍 주인도 동의를 했으니까 이제 촬영이 된 거죠. 그래서 동의를 해서 촬영이 됐기 때문에 뭐 형사적 책임이나 민사적 책임은 뭐 묻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 왁싱숍 방송에 있어서 그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 결국 방영이 됐다는 것이 드러나면 그래서 불법행위라든지 계약 불이행, 구두 계약이지만 계약 불이행이 밝혀진다면 민사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 1인 미디어 전성 시대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양한 콘텐츠가 좀 소개되고 있는데 좀 어떤 내용들이 있겠습니까? 이제 1인 미디어의 콘텐츠는 굉장히 다양하죠. 뭐 먹방도 있고 뷰티도 있고 뭐 그 새로운 트렌드에 따라서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런 콘텐츠 중에 건전한 콘텐츠는 실제적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또 해외 수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콘텐츠, 건전한 콘텐츠는 사실은 육성을 해야지 돼요. 그런데 이제 방송을 제작하는 사람들 이런 경우에는 자체 심의기구라든지 또 외부적 심의기구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거를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는데 1인 미디어 방송은 본인이 만들어서 본인이 걸러야 되는데 본인이 걸르진 않고 맞습니다. 그냥 이 수익이 된다 하면 이게 점점점 더욱더 극단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번에 이제 왁싱숍의 경우에는 이제 뭐 선정적이나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서는 이제 개인 정보가 여과 없이 그대로 방송이 됐다는 거 하고 사람의 초상권이라는 게 있는데 모자이크도 없이 그냥 됐고 그래서 무슨 뭐 어느 뭐 왁싱숍에 굉장히 그 뭐랄까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자의 모습이 보였다. 근데 혼자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방송되지 않았으면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았을 텐데 방송으로 표적이 됐고 또 문제는 이게 또 보도가 되니까 왁싱숍 살인사건이 보도가 되니까 1인 미디어 방송을 통해서 모방 심리에 의한 범죄가 나타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최악의 경우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범죄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됐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제 1인 미디어에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요, 변호사님? 결국 이제 최악의 이런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 뭐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성폭행하는 거를 그대로 중계해요.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스스로 자살하면서도 그거를 1인 미디어 방송에 의해서 중계를 해요. 자기가. 심각하네요. 예, 그것도 있고 또 그 이외에도 무슨 살인을 하는 장면을 중계한 경우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방송들이 계속 늘어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1인 미디어 방송은 정보나 또는 여러 가지 그 교육적인 면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취미 생활이나 이런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콘텐츠들 이런 것들도 다수 있지만 1인 언론 시대는 이런 다양한 콘텐츠가 공중파 방송보다 더욱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대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콘텐츠가 하나로 이게 특화가 되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 무슨 먹방이다 그러면 먹방 중에서도 무슨 요리면 그 요리 중에서도 가령 뭐 특화된 어느 요리를 굉장히 그 콘텐츠를 다양하게 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공중파가 가질 수 없는 공중파는 하나에 집중적으로 특화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훨씬 더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그래서 팔로워가 뭐 수십만 명이 된다 그러면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1인 방송에 대해서는 이런 공중파가 가질 수 없는 영향력을 1인 방송이 갖게 되니까 또 정치적인 어떤 정책에 대해서도 영향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인 방송이 자꾸 늘어나고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수익 창출이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여튼 뭐 선정적인 거나 또는 아예 비상식적인 거 이런 것일수록 또 기괴하고 이상한 것일수록 사람들이 수요가 많이 들어오니까 또 아주 선정적인 게 극단적으로 가버리면 별풍선을 받으면서 그걸 이제 방영을 하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수억에서 뭐 수십억씩 버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그러니까 1인 방송은 영향력도 많아지죠. 또 수익도 되죠. 계속 늘어나니까 1인 방송을 어떻게 제작하고 어떻게 송출하는지에 대한 이런 그 아카데미까지 생겨났어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제 1인 방송은 이제 이런 그 배경 하에서 또 이런 환경 하에서 계속적으로 늘어날 걸로 봅니다. 물론 1인 미디어 방송에 이제 순기능도 있을 것 같고요. 역기능도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 역기능 같은 경우에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막는 그런 제도가 좀 있는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1인 방송의 영향력은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이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 점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겠다고 그 발표를 했는데 아직도 이제 마련되어 있지는 않죠. 그래서 결국 가치 있는 콘텐츠라면 지원은 해줘야 되지만 이렇게 지금 모방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거나 또 아주 선정적인 콘텐츠는 청소년들의 가치관에도 상당히 나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심의 기준 그러니까 심의 기구를 우선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 일반 전문가들에 의해서 심의 기준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심의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서 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전문 인력들이 또 필요하고 그다음에 심의 기준을 넘어서는 이런 컨텐츠들에 대해서는 퇴출을 한다든지 처벌을 하는 그런 강화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그 주제를 이렇게 조사하고 연구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왜 그렇게 이 시대의 사람들은 1인 미디어에 열광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이 시대가 이제 핵가족 시대고 자녀들이 뭐 하나 많아야 둘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어려서부터 혼자 노는 것에 익숙해지고 또 보통 대화도 요즘 문자나 뭐 이렇게 카톡이나 이렇게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TV나 모니터에 나오는 그런 1인 미디어 방송가들이 자기의 친구인 것처럼 또 자기와 인격적으로 잘 아는 것처럼 이런 오해와 착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그 초대교회 때에 집에서는 떡을 떼며 교제했고 또 성전에는 모이기에 힘썼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하고 흘려보냈던 초대교회의 어떤 사회상이나 교회의 역할이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그렇게 고독해하고 외로워하는 이때가
영원한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달해서 전도에 나는 오히려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예, 아주 그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1인 미디어 방송이 비공개로 회원들만 들어가는 비밀방들이 있습니다. 이 비밀방들은 외부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마치 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런 것이 현세에 다시 발현된 것처럼 아주 도처에 이런 비밀방들이 생겨난다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회가 도처에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안에서는 결국 수익 창출을 위해서 별풍선을 많이 받기 위해서 선정적인 것은 더 극단적으로 선정적으로 되기 때문에 크리스찬 개개인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비밀방 퇴치운동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 변호사님, 물론 1인 미디어가 주는 유익도 있잖아요. 또 국가 콘텐츠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장려할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역기능이란 말이죠. 이 역기능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개인적인 유익보다는 좀 공익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또 다른 사람 입장에 좀 서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1인 미디어 방송을 하는 사람들 자기네들이 하기 때문에 다른 방송이 어떻게 하는지 본인들이 스스로 쉽게 알 수 있으니까 1인 미디어 방송을 하는 그 사람들 자체가 스스로 자정 노력을 기울여서 이 방송이 어느 한계를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한테 가장 큰 것은 개인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창작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개인적 능력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출중하기 때문에 선정적이거나 또 아주 비상징적인 이런 콘텐츠 말고 전 세계 사람들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창작 콘텐츠를 만들면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국가 발전에도 상당히 기여하게 돼요. 그래서 1인 미디어 하는 그분들이 스스로 이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그래야만 결국 창작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고 또 국가적으로 지원을 받고 또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우리나라 국가 발전에도 크게 이 창작 콘텐츠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시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산업적인 발전, 순기능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장려해야 되고 역기능은 스스로 좀 자정 능력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사실은 1인 미디어 시대의 이면의 정신적인 바탕은 외로움 또는 어떤 믿을 사람이 없다는 신뢰가 깨진 어떤 사회에 대한 어떤 현상 이런 거라 볼 수 있는데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이웃들에게 좋은 이웃 친구가 되어줘야 하는 그런 책임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에 수험생이 없으면 수능 시험 날짜에 큰 관심이 없지만 수험생이 있는 가정은 식구들 모두가 수험생이나 다름없는데요. 이제 수능 시험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수험생들 시간 관리, 건강 관리 잘 해서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